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67쪽 세입예산안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적립금 1,100만원, 일반조정 교부금 800억원, 순세계 잉여금 30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 9,315만원이 증가된 136억 4,892만원으로 온라인 제안토론 플랫폼 운영 5,500만원, 주민 패널 등 참여자 보상 1,000만원, 주민 현장 공론장 및 워크숍 3,400만원, 대회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포상금 1,500만원, 구보 및 점자구보 발간 1억 5,841만원, 구정 홍보 광고료 1억 7천만원, 유튜브 스튜디오 구축 장비 구입비 5,840만원과 일반 예비비 66억 2,802만원, 제2재난 목적 예비비 5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입니다. 총 조성 규모는 26억 5,432만원으로 수익계획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156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1억 3,625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4,03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4,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입니다. 총 조성 규모는 649억 3,853만원으로 수익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5억 5,25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필수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사항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8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90억 5,577만원보다 45억 9,315만원이 증가한 136억 4,893만원으로 세입 예산은 일반 조정 교부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온라인 제안 토론 플랫폼 운영 및 주민 현장 공론장 개최, 미디어 스튜디오 구축 등의 구정 홍보 관련 예산의 증액과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및 기금 예산 규모, 사업별 지출 계획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사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획홍보실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과 재정안정화개정 2개 개정으로 통합개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1억 5,781만원이 증가한 26억 5,432만원이며 재정안정화개정의 2025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5억 5,138만원이 증가한 649억 3,853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자금의 통합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는 만큼 지속적인 통합관리로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며 자금의 내부순환을 통해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금으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내 의원입니다. 네. 요걸 좀 한번 봐주세요. 네. 이게 실장님 2025년도 재정 전망에 대해서 예측을 해놓으셨는데 네, 네. 여기를 보니까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 수입 저조 등에 따라 자체 수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 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전 재원이 감소가 우려되나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따라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세출 전망은 인구의 고령화 및 저출산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 교육, 환경 분야 등 복지성 세출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네. 우리가 지금 누가 보더라도 기업 실적 등 악화는 누구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데 국세 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교부세나 국고 보조금 등은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세입 전망 이제 작성한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국세 수입은 이제 저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고보조금이라는 거는 사실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이제 국비는 매년 사실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고보조금이 증가가 되게 되면 이제 저희 일단은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조금 자체가 이제 사회복지비는 매년 이제 편성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계속 늘어나는 거고 여러 이제 방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증가한다고 보여지고요.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저희한테 내려오는 자치구에 내려오는 거는 사실 부동산 교부세와 이제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내년 전망으로는 올해랑 이제 뭐 같이는 봤지만 금년 연말에 이제 저희 자세하게 이제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거에 수요에서 저출산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그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방면으로 해서 조금은 변동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부동산 교부세 같은 거는 경우는 2026년도에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거는 안 좋아서 그건 50%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에서 조금만 조정이 되고 저희가 이제 인구가 이제 줄면서 생활인구라든지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다 보면은 이 교부세 산정 기준의 변동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거나 증가가 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는 지난해 2023년도는 우리가 국세 수입이 약 한 56조 원 감소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도 한 29조 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첫 해였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돈 묻혀있던 거라도 끌어다 어느 정도 메꿨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는 이제 내년에 더 어려울 거로 예측을 하거든요.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이게 이제 처음에 한두 해 정도는 갑자기 부족하더라도 뭐 여기저기 묻혀있던 거라든지 아니면 가용할 수 있는 걸 끌어다가 메꿀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두 번, 세 번 계속 국세 수입이 줄다 보면은 그게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나고 그거 뚜렷하게 차이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도 또 교부세는 나 국고 보조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게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국고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이렇게 내려올 것인가? 이거 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세입 전망이고 저희가 아니 대전 예, 시를 보더라도 예. 지금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예산을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네. 지금 기금 같은 것도 막 끌어다 쓴다는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돈이 없어서 예. 시도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건지 이건 우려를 좀 안 할 수가 없고요. 네네. 본인은 이제 전적으로 각 세목마다 예산을 얘기하기보다는 큰 틀에서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 총괄표로 좀 한번 봐주세요. 21쪽을. 그런데 세입 수입을 보면은 네. 상당히 우리가 지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게 뭐 부동산 매각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이게 그 해마다 우리가 보면 평균치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세입 수입을 이렇게 감소를 많이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세입은 어느 정도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부서에서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사실 그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공유재산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반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재산을 저희가 어느 정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정리 추경에도 당초에 공유재산 매각,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팔면서 생기는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정리 추경 때도 저희가 이 금액을 사실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중구 관내에 있는 작은 땅이라도 저희가 매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 수익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매각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의 재산 관리나 이런 거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아서 세외 수입 쪽에서 일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정 교부금 예측이 10% 이상을 한 11% 증감할 것으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이게 시에서 내시가 다 내려왔습니까 이게? 시에서 내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연말에 그 구별로 교부율이 연말에 내려오기는 하지만 네. 시에서도 이제 그 시보통세를 추계를 해서 본 예산에 시보통세 금액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담당관실의 조정교부금의 총 금액에 대해서는 세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현재 시에서 조정교부금의 총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는 저희 교부율이 23.38%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한 23% 정도로 했을 때는 저희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 금년도 본 예산보다는 저희가 80억을 더 편성을 해서 지금 800억을 담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교부율은 연말에 확정이 되지만 시 보통세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정치를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확실한 것도 아니고 추정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 보통세를 그렇죠. 추계를 했기 때문에 네. 예. 좋습니다. 이게 그 밑에 쪽에 순세계 잉여금을 좀 한번 보세요. 네네. 이게 한 82% 정도 늘어났는데 네네. 이게 지금 한 150억 늘었지 않습니까? 150억? 예. 1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사실 금년도 본 예산에도 순세익여금을 150억 원을 편성을 했고 결산에 따라서 순세익여금이 총 이제 275억 원이 결산에 의해서 순세익여금을 저희가 이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당초에 본 예산에 순세익여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추정치를 반영을 함으로써 금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좀 더 체계적으로 세출이 편성되지 않을까라는 걸 우려를 했고 저희가 이제 올해 보면은 정리추경 때 보셨겠지만 지금 예비비가 이제 정리추경에도 늘어나서 약 한 2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했고 이제 세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세입부서에서도 그렇고 초과 세입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아있는 이제 그러니까 예비비가 28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 이제 매년 저희가 집행잔액인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제 그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산에 따라서 반환해야 될 국시비가 있고, 이제 구비에 대한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산정을 했을 때, 지금으로 봐서는 한 350에서 360억 원은 정확하게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한 약 86% 정도 되거든요. 300억이. 그래서 본 예산에 300억을 편성을 하게 된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니까, 이제 보시겠지만, 세출 쪽에서 보시겠지만, 일반 예비비를 저희가 66억 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결산이 이루어지면서 순세익여금이 정확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 저희가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는 일반 예비비에 담아 있는 금액을 좀 사용할 예정입니다. 실장 이게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물론 행정사무관한테도 지적을 했지만은 네, 예. 애당초 사업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네, 이게 뭐 처음부터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뜻은 조정 교부금도 아까 지적을 하고 했던 이유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네, 무슨 의도로 그렇습니다. 이런 지휘를 예, 하는지 네, 네, 이거를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분을 하고 예산을 예측을 하고 평가를 할 때 좀 정확하게 좀 가능하면은 어느 정도 예측은 좀 맞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획실에서 절대 이게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이거는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을 했던지 아니면은 뭔가는 다른 의도로 예산을 여기다 묻어놨다가 다른 의도로 쓰기 위해서 할 수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 거는 이게 우리가 전체 운영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얼마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아니, 지금 이 아까 예측은 이렇게 처음에 본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최종 전망은 이렇게 또 하고 또 예산 편성은 또 이렇게 해서 잉여금이 순세경이 이렇게 많이 넘어오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최종 오늘, 교부 예,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우리가 미리 이렇게 막 빼다 쓰고 이렇게 여기다 담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근데 이제 당초에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시가 교부가 그러니까 교부 내시가 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발언한 의도는 뭐 네. 실장이 다 예. 이해를 하실 테니까 네, 어쨌든 이건 뭐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좀 더 예산 편성을 할 때 방만하게 편성을 하지 말고 편성해놓고 집행하는 것도 수시로 좀 확인을 하셔요. 수시로 확인을 만약에 이 예산이 많이 남을 것 예측이 되면은 미리 1차, 2차 추경 때 감액을 해서 다른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좀 짜임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제 금년보다 더 세밀하게 그렇게 재정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역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열 의원입니다. 지난번 그 3차 추경 때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낙찰 관련해 가지고 혹시 그 개정된 훈령이라든가 이런 거 살펴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는 그 6조 3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네, 예, 네. 확인하셨죠? 예,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예, 사업부서는 사업비 낙찰 차액과 계약 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예산 업무 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지금 사업부서에서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신설된 거 내용을 받고 기존에도 이제 훈령에는 낙찰 차액에 대한 사실 내용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업비가 이제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이제 통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집행잔액이 얼마가 그러니까 향후에 집행잔액이 얼마가 발생을 했다는 거를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이제 그걸 참고를 해서 부서도 알겠지만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함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이 뜻은 예. 그러니까 낙찰 차액을 네. 그냥 뭐 연말까지 두고 있다가 예. 뭐 설계병행이라 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예. 그 본 예산에 편입을 시키라는 개념이죠. 네, 네. 예, 그래서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사항이 또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산 업무 담당 부서는 사업비 낙찰 차액과 계약 심사를 통해 절감된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불효 불급한 사업의 설계 변경 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배정 제도로 조정하거나 억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토목이나 건설을 하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그 원래 예산액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낙찰 차액을 설계 변경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제도로 조정하거나 억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가 규칙 규정을 또 이렇게 새로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회계 관리에 관한 이제 훈령이 있고 네네.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이 사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을 세부적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세밀한 내용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현재 있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에도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서에 추진을 할 때 저희도 이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부서에서 몰라서 네. 그러니까 반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기획실에서 모든 부서에 이 내용을 꼭 해서 우리 육상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 이상의 많은 그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서 좀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의 조정 교부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대전시 의회에서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 교부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차 정례에서 소관위원회 위한 원안 가결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은 시장은 자치구가 법령 위반 또는 자치구 간 형평에 어긋나는 지출 등을 하거나 확보해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일반 조정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특별 조정금에 대해서도 반환 규정을 또 강화를 시켰습니다. 구청장이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 조정 교부금을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우리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개정안에 대비해 우리 중구의 예산 집행도도 더 계획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기획 홍보실 예산팀은 총괄로서 관리의 철저성을 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해서 잔액이 발생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에 그 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개정되는 내용이 그간에도 이제 시에서 계속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명문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특금이라든지 이런 거 집행할 때 부서에도 충분히 그 사항을 갖다가 인지를 시키고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담았다는 거는 예. 조금 더 강력하게 네네, 예, 네.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 상황을 전 부서에 공유해서 교부금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도 본의원이 이번 행정감사 때 언급했던 계획성이 있는 예산 집행에 대해 각 부서별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9쪽 보면은 온라인 제한 토론 플랫폼 운영 용역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 제한 토론 플랫폼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올린 온라인 제안 토론 플랫폼 운영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홈페이지에 이제 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홈페이지에 지금 홈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책 제안 공모라든지 이번에도 저희가 중구사랑 상품권 명칭 공모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홈페이지에 구민광장, 열린광장에 있고 이제 주민참여 예산의 사업 제안은 또 저희가 이제 다른 홈페이지에 예산 및 주민참여에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게 지금 사실 그 화면이 여러 군데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구를 하나로 사실 온라인 소통 창구를 하나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소통 창구가 일원화되다 보면 주민들의 접근성도 사실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게 사실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제안 토론 플랫폼을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저희가 절실히 했고요. 근데 이제 요 운영 이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다 보면 지금 저희는 이거를 의원님들께서 원만히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는 이거를
민간 서버 임차를 하고 운영 관리를 민간인의 추가로 또 네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전에 저희한테 주어졌던 어떤 자료라든가 이를 통해서 보면은 모바일과 홈페이지 기반 시스템을 병행하고 좀 전에 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참여자에게 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플랫폼 관련 연구에서는 학수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있습니다. 그런 게.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공공 디지털 플랫폼 운영의 문제점이랑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전략 몇 가지를 제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처음에 공급자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이 이제 첫 번째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낮은 관심이 또 문제가 된다고 지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인적 자원의 부족의 문제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설계 및 운영 방식을 택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성화 전략으로는 플랫폼 사용자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거를 극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은 플랫폼 사용자의 경험에 대한 분석과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공공 플랫폼 운영에 대한 지자체장의 역할을 구체화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지속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플랫폼 발전 도모 등을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 활성화 전략의 근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추구하는 업체 용역 방식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주민 제한 플랫폼 구축 시 플랫폼 사용자의 경험에 대한 분석과 사용자 요구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어떤 대응 전략 방안도 함께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를 계약사항에 추가할 수도 있지요. 저희가 지금 이걸 검토를 할 때 이제 그 민간 서버 임차나 운영 관리일 경우에는 과업 내용에다가 저희가 이제 중요한 한 6가지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과업 내용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했고 이제 민간 이 업체들은 사실 이 일만 하는 굉장히 전문화된 예. 곳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업 내용에 충분히 명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주민자치 전문가 등 민간 주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제안 플랫폼에 대한 조언을 바탕으로 플랫폼 발전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 제안 사항에 대해 투표수가 많은 제안을 대상으로 단체장이 직접 답변을 하거나 시민 토론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단체장이 직접 답변을 한다라든가 이런 게 좀 포함이 될 것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플랫폼 운영과 연계되는 주민 현장 공론장 또 하시죠? 밑과 네. 그다음에 워크숍에서 구청장님의 역할을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시죠? 저희가 일단은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제 그 양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온라인 제안 토론 그러니까 토론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이제 많은 제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 패널도 모집을 하고 이제 현장 공론장을 할 때 이제 구청장님과 함께 이제 주민들이 그 제안된 의견 외에도 여러 가지를 현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함께 뭐 간부님들도 다 참석을 하시겠지만 그런 공론장을 저희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중부의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접근성과 참여율 확보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플랫폼이 기술적으로 잘 구축되었더라도 주민들이 실제로 이를 인지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주민들에게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초기 사용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리 좋은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사실 함께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주민 패널이라든지 이런 모집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으로 주민 패널 모집하고 또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저희가 조례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꼭 보상이 있어서 이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밀한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주민 패널 모집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보면 그 인센티브로 네네. 쫓고 예. 토론 많이 하시고 제안 많이 하신 분들,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지역 상품권이 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지역 상품권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그 인센티브로 제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의 유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단순히 제안 창구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과 관리를 철저히 잘 점검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류수열 의원님께서 온라인 제안 토론 플랫폼 관련해서 본 의원도 많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많이 지금 해소를 해주셨는데요. 네. 예, 지금 보니까 주민 패널을 많이 제일 가장 이제 걱정하셨던 부분 것처럼 이 수요자가 있어야 하는 거고 많이 네. 참석을 해주셔서 제안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 들었을 때는 지금 주민 패널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증가를 하시겠다고는 하셨지만 좀 추상적인 얘기일 것 같고 구체적인 지금 방안이 좀 있으신 건지. 저희가 이제 사실 이 플랫폼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주민들에 대한 사실 그 모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플랫폼이 구성이 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민간 서버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고민을 했을 때 저희가 이 과업 내용에도 주민 패널 모집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 오프라인으로 해서 동별로 이제 뭐 자생단체 회원님들한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그건 이제 오프라인 상인 거고, 여기가 저희가 이제 그 민간 플랫폼에서 할 때 주민 패널 모집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 주민 패널을 모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체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주민 패널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행정적인 부분과 함께 민간 업체와 함께 해서 모집이나 관리를 그렇게 해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나름 이제 계획은 실장님께서 나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예.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사업 시기가 1월에서 3월로 되어 있으세요. 네네. 그럼 이렇게 위탁 주셔가지고 3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하신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뒤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론장까지 연계를 해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공론장까지 계속 연결을 하려고 하고 그럼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은 3개월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 3개월이라는 거는 민간 네네. 플랫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업체를 갖다 선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구축하고 이제 하는 그 과업해서 과정을 그 과정이 말씀을 하시는 3개월로 저희가 이제 그것도 저희가 신속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3개월이고 이제 이게 구축이 되면 기반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주민 패널 모집이라든지 여기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이제 주민 공론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일단 주민 패널을 모집하게 되면
사실 패널을 모집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갈 건지에 대한 주민들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강사나 이런 분들의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사실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사실 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추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 지금 올려주신 예산 같은 경우는 5,500으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모든 비용까지 인건비까지 포함하신 네.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 온라인 이 제한 그러니까 구축비가 5,500만 원은 당초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전문 업체와 해서 이제 위탁으로 해서 하시려는 그렇게 거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사실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1부터 10까지 사실 다 직원들이 하는 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민간업체가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라도 각종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 민간업체에서 자료를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이미지도 제공을 하고 그 부분을 이분들의 좀 네. 역량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이제 하시려는 충분한 이제 생각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공론화도 시키고 이제 제안을 받고 하셨는데 그럼 주민분들께서 제안을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 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없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근데 사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 네, 우리랑은 네, 맞습니다. 상황이 안 되는 저희는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건 안 될 땐 이유가 있는 상황들도 이해를 하면서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국민들은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제안을 해주는 시책들이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법이나 규정상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안하는 의견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민들이 분명히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행정에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접목시킬 때문에 수 있는데 계속 해마다 나오시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뚜렷한 답변 한 번을 못 주셨잖아요. 주차장 확보도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다른 면으로 해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시려는 1차원적인 그냥 말씀이나 이런 거는 참 좋으세요. 네. 예, 하시려는 계획성도 좋고.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먼저 순차적으로 한 다음에 더 포괄적인 상황에서 말씀대로 더 듣다 보면 방법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있는 멈춰 있는 상황에 그분들이 제안하시는 거는 뭐 보편적으로 비슷한 항목들일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해드리는 상황도 해결책도 못 해드리는 상황에 계속 이렇게 뭐 해드릴게요 말만 한다는 건 선심성밖에 안 된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민원신고센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거기에 있습니다. 제안신문고 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1년에 몇 건이나 제안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건수가 없어요. 24년에 14건이고요. 23년에 9건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공개된 항목들을 들어가 봤어요. 근데 대답이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활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대답도 마찬가지세요. 법 몇 조 몇 항에 이거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가 거의 답이에요. 지금 그 답을 위해서 위탁비를 들어가면서 지금 존경하는 육상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년은 더 힘들 텐데 계속 돈은 들여서 하겠다고는 말씀은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해드리는 건 없고 이걸 지금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없는데 계속 이렇게 일만 뭐 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일만 그냥 벌리는 것 같아요. 좀 아이들이 일만 하고 뒤에 가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에요.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오시는 거 보면. 이제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전체로 다른 과도 보면 다 용역, 위원회,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충분히 하실 능력들이 되시는데 왜 맨날 다 용역만 줘요? 그리고 그거 플랫폼 뭐 용역하느라고 선정하는 기간, 이것들 듣는 기간,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거 이제 하고 나서 결론 나오고 나서 우리는 하려고 하면 세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요구 사항은 또 새로운 게 있고. 근데 막상 접목시키려고 그랬더니 다른 것들이 있고. 근데 제가 볼 땐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여있던 것부터 순차적으로 좀 해결하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위탁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다 위탁을 아무리 전문기관이지만 직원들만큼은 안 돼요. 근데 제가 계속 전반적인 얘기 계속 책밖에 도는 데서 저도 힘들고 직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거를 계속 맡기세요? 지금 이거 직원분들 돈 아니어서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전문기관이라고는 하시는데 중구에 대해서 얼마나 실정을 아세요? 의원님께서 우리도 네. 느끼잖아요. 네. 아무리 훌륭하시지만 교수님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현실에 가서 실습해보면 다르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 예.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이렇게 좀 쌓여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셔서 정말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가능한 건지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우려되는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간 업체가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를 맡기게 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문화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받아서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좀 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객관화된 데이터라든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축을 하는 거고 구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기획홍보실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부서에서도 같이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큰 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저희가 우리 구 자치에서는 법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네.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크게 보면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 행복실현 지방정부 회비 부담금. 예, 이 부분은 2차 추경 때 올려주셨던 예산이세요. 예, 그래서 뭐 그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어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뚜렷한 운영 실적도 지금 여기 협의회 자체에 뚜렷한 운영 실적도 없고 실익도 부족한 상황에 게다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소속 정당에 치우친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계속 지금 다시 한번 올리시는 것도 많이 지금 본 의원으로서는 좀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올려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네. 예, 근데 조금씩 변화는 있으셨지만 위에 홈페이지 상황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바뀐 게 없고요. 그리고 활동 소식란은 조금 변화는 하셨지만 최종께 24년 3, 4월이 마지막이었어요. 지금 벌써 마무리를 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만큼 활동 영역도 지금 본 의원이 살펴볼 때는 크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방협력 실현한다는 의미 자체는 좋지만 국민들이 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일이 보이는 곳에 그런 곳에 좀 협력을 하는 곳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금년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금년도 이제 연회비 부담금에 해당이 되고 내년도 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린 건 사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아는데 이제 저희가 사실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따로 블로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가입을 하면서 그것도 보니까 여기 자체에서 하실 수 없어서 다른 데를 또 하시더라고요. 왜 저희가
국민들 세금으로 거기에 돈을 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이게 가입을 하면서 뭐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11월 21일 날 이제 통합 돌봄에 대해서 이제 그 전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세 분 오셔서 사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합 돌봄 관련 부분이어서 이제 그 담당 직원들도 와서 그 교육들 같이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협의회 가입으로 해서 또 그런 강의도 듣고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말씀대로 통합 돌봄이면 지금 성장하는 아이들이 더 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려하듯이 소속 정당 분들이 많이 되어 있는 곳에서 통합 돌봄을 한다? 저는 더 속상한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영역을 넓혀줘야 되는데 저부터도 제가 있는 한계적으로 아이들한테 주입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전문 사회복지 봐주시기 교수님들이 부탁드리고요. 또 많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예. 예, 강의는 많이 해주실 수 네, 있는 네, 상황이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강의로 듣고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다시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9페이지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우수부서 포상. 네네. 예, 지금 사업 목적을 보니까 대외기관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부서와 이제 공무원들에게 격려하는 예. 차원으로 이 제도를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이 사업을 지금 신규 편성하시게 된 어떻게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사용 설명서 주시니까 5개구는 이미 하고 있었는데 예. 저희가 좀 네. 막바지여서 아쉽지는 하지만 네. 그래도 저희도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편성하시게 된 좀 구체적인 사례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부서에서 본인들이 맡은 업무에 따라서 포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이제 기존의 부서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재정 여건도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전력 질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외기관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도 평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한테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이제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런 걸 보면서 대외기관 평가라든지 공모에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포상금을 주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 이제 포상금을 주다 보면 사실 부서에 주게 되면 사실 고생한 직원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저희 이제 실무팀하고 저희가 이제 저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상금 금액은 50%는 부서로 주고 50%는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한테 줘야지 사실 담당 직원도 그걸 이제 본인 몫이라기보다는 본인이 한 거에 대한 그렇죠. 어느 정도 맞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일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고, 아까 오한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에선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늦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직원들한테 이렇게 좀 추진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좀 늦은 감이 있어 아쉽긴 하지만 네. 이제 5개국 비교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분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뭔가를 바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렇지만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또 보니까 조금 차등해서 부서 같은 경우는 최상한가가 300만 원 예, 예, 예. 한정이신 거고 개인은 100만 원 정도. 예, 예. 그럼 이거는 등급은 어느 정도로 나눠 계신 거예요? 상한가는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대외기관 평가라고 하면 중앙행정기관하고 이제 공공, 대전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상 등급을 저희가 좀 차별화를 해놨고요. 국시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재정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도 이제 예를 들면 1,000만 원부터 100억 원까지로 했고, 재정 인센티브도 그러니까 이 재정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부터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좀 차등을 두어서 그
그 등급별로 해서 금액을 좀 세분화했습니다. 아, 그럼 이 자료 주신 요 상황에 예, 맞춰서 예. 이제 거기에 맞는 네. 기관에서 선정된 거에 맞춰서 예, 이제 예. 이 포상을 하시겠다라는 딱 기준이 예, 되어 세부 계획은 있으신 저희가 거네요. 예, 이게 세웠습니다. 세부 계획이신 거네요.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이 사업들은 여러 가지를 정말 추진하기 위해서 예. 결과적인 부분까지 잘 생각해 주신 것 같아서 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조직과 개인 모두를 좀 균형 있게 격려하고 성과의 질과 양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인 만큼 업무 효율성을 그 또한 또 기대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61페이지.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그러니까 23년도에도 이제 올려주셔서 1차 추경 때 인형탈하고 뭐 소모품 이렇게 구매하셨었죠. 네네. 그리고 24년에는 그때 이제 예상하는 물품으로는 우산하고 볼펜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예.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제가 좀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자 사실 금년에는 데스크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그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고속 무선 충전기도 있고 이제 그 커피잔 밑에다가 이렇게 까는 것도 있고 엘자 와일 뭐 이런 걸 해서 그걸 세트로 해서 데스크 패키지 100세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 제작한 겁니다. 네. 연필꽂이도 저희가 이제 24년에 제작하신 거 예예예 말씀하신 거예요? 금년에 아, 예예 하고 예, 예. 컬러링북하고 이제 그 마그넷해서 사실 금년에 홍보 물품을 저희가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다 소진은 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벤트에 또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 네. 이거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커피 그 기프티콘이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해서 하는데 사실 이렇게 제작을 뉴미디어 팀에서 하는데 이게 사실 저도 하나를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쁘고 하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문구용품에서 이렇게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뉴미디어 팀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거는 사실 받는 사람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예쁘고 알차고 사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금년에도 그렇게 4가지를 했고 받는 분들이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습니다. 높으셨어요? 예. 그러면 이게 혹시라도 이제 하신 거랑 수량이 부족하시거나 이런 상황 그럼 발생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제작을 할 때 해당되는 뭐 100세트, 250세트 뭐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만 예, 이제 그렇게 사은품을 하고, 증정하게끔. 이제 뭐 예를 들면 데스크 패키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또 연필꽂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링북이라고 해서 색칠 공부하는 네.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컬러링북 저희가 이제 첨부를 해서 이제 관내 이제 동에 이제 예를 들면 방문하는 민원인 중에 아이를 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했는데 산성동에선가는 이제 이게 사실 애들도 좋지만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산성동에서는 저희 거의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또 다시 별도로 제작을 해서 경로당에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게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걸 사실 컬러링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디자인을 예쁘게 했더라고요. 저희 이제 중구 할매하고 손자 중구 캐릭터로 해갖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는 막 정말 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밀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린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수준을 적당성으로 예, 해서 하신 것 그래서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자신 있게 설명하시니까 저도 궁금하긴 예. 한데 솔직히 24년도 그때 말씀하실 때는 그냥 우산, 볼펜 되게 간단하게 네, 답을 네. 하셔가지고 예. 솔직히 이런 게 얼마나 홍보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5년 때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더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네.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24년도에 그 답변해 주셨던 거 생각을 해서 여기 지금 올해 보면 대전에 이제 관광하러 이제 젊은층 오면 성심당 돌고 그 은선동에 이렇게 보면 그 자파품 네, 예, 판매소 있는 거 예, 아시죠? 예, 알죠. 거기에서만 제작하는 물품들을 판매해서 줄을 서서
예, 거기를 네, 보고 네. 구매를 할 정도로 네. 이렇게 핫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 상권도 좀 살리고 그래서 네. 그분들하고도 같이 아이디어를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자 했는데 아, 네. 많이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제가 한번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들어가 보니까 이 홍보 물품을 구매하신 데가 경기도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렇게 직원분이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직원분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거든요. 네. 뭐를 하시든 굳이 용역 안 주고 뭐든지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아니를 다를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대신 이제 업체가 경기도다 보니 이 대전이라든지 중구권에서도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거에 맞게끔 제작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저희 중구나 대전에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왕이시면 조금 이제 저희 중구권에서 예, 그게 이제 활성화한 거잖아요. 이제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량으로 이제 하다 보면 그쵸. 이제 가격을 그럴 무시할 수는 수 있죠. 없으니까 이제 그런 예. 면에서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제 내년에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좀 더 그런 부분도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해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올해 2025년도 지방 보조금 한도액이 얼마죠? 내년도 말씀. 예, 참, 내년도. 예. 내년도가 저희가 지금 27억이 조금 안 됩니다. 예. 그 지금 정확한 금액은 내년도는 27억 238만 2천 원입니다. 한도액. 24년도 한도액 올해는 25억 8,900이었습니다. 25억 8,900. 8,900. 예. 그러면은 보조금으로 나간 비용이 얼마 다 총액 얼마죠? 네,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지원한 금액이 25억 한 90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8,100만 원 정도는 조금 금년에 예. 조금 더 초과됐네요. 아니요. 초과가 안 25? 됐어요. 금년 25? 내년도요. 금년도. 올해. 올해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총 한도액이 25억 9천이었는데 25억 9천만 원이요?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25억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예산안을 이렇게 올해 예산안을 짰을 때 한도액을 예. 25억 9천만 원인데 뭐 하다 보면 또 돈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막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죠. 예,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도 본 예산에 이제 지방보조금 지원하고 추경 때 이제 추가적인 부분은 한도액 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또 저기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올해 예산안을 짤 때는 여의분을 어느 정도쯤 남겨놨죠?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분은 이 저희가 한 25년도. 9,700 정도는 저희가 지금 조금 여유가 있게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네, 알았습니다. 네. 자, 이 심의를 말이죠. 네. 24년도 올해 11월 1일 날 하셨죠? 예. 그 의원님들이 14명이네. 네네. 이제 그 심사할 때 이게 보니까 사업명 또 목적 예. 또 사업 계획서 예. 사업 내용이죠. 총 사업비, 사업 기간 네. 이제 이게 들어오는데 이 이제 자부담도 없는 데가 있고 예. 또 자부담이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 데는 이제 소상공인 주민들한테 좀 협조를 구하고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죠? 그걸 좀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오바수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이신데 한번 추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예. 온라인 제한 토론 플랫폼 예, 예. 이게 이제 우리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예. 이제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예. 제안도 듣고 그러는 사업이죠. 예, 예.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 사업입니다. 근데 정책개발실에도 뭐 정책 발굴 자료집 홍보물도 있고 뭐 많죠. 예. 그렇죠? 네네. 이제 같이 거의 따블들인 게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우리 중구민이에요. 아, 예, 그럼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면은 네. 가장 가까운 우리 중구민의 한 사람인 우리 구의원들하고 네. 한번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고 그 정책에 대해서 그래,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 선출돼서 의회에 들어와서 주민들의 생각도 전하고 또 민원도 해결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정책 이제 제안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주민들이 예. 이러이러한 중구의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구의원들이 네. 예산 안건만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정책도 제안할 예, 수 있고. 네. 그러니 우리 구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예. 소통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들은 각 11명의 구의원님들이 네. 정책을 제안받은 게 있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그것을 한번 대화의 장을 한번 이렇게 갖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 번을 하질 않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안건이 분열되고 그러면은 아마 그렇죠. 그런데 그럴수록 네. 그럼 이거를 네. 보완해서 네. 다시 또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더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정책에 대한 것도 소통을 자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뭐 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의원님들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이 토론에 예. 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네. 연령이 15세 만 14세. 만 14세 예, 이상이에요. 예, 예, 예. 이제 워크숍을 이제 개최도 하십니다. 네. 이 플랫폼 운영 이제 용역을 제안을 한 업체를 두고 예. 또 주민들이 모여서 쓰기도 하고 네. 하죠. 예. 그러면은 인원에 대해서는 한 몇 명을 대상으로 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단은 이제 저희가 주민 패널 모집할 때는 이제 1만 명 목표로 그렇게 1만 명? 예,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중구민이 23만인데 1만 명이라고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모집을 하고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집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제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연령별로 해서 많이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예. 자,
의제 발굴 등 워크숍 개최를 예, 1년에 2번 하고 예. 또 공론장도 2번을 해요. 예, 그러니까 워크숍은 이제 주민 패널을 모집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좀 더 체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 공론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을 받고 부서에서 이제 검토를 하겠지만 현장에서 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으로 공론장을 갖다 개최할 계획입니다.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네네. 오프라인은 어디서 하려고요? 오프라인은 지금 사실 뭐 어디 장소라고는 그런데 뭐 저희가 야외에서 하면 좋겠지만 또 그만한 거는 저희가 그래서 장소는 지금 고민 중에 있지만 뭐 지금 뭐 회의실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못 오시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좀 봤을 때 뭐 용역비, 이제 행사 운영비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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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참석하신 이제 인원들한테는 네. 어떻게 패널들도 있고 네. 패널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오고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주민들도 오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참석하는 주민들도 저희가 이게 주민 패널을 모집을 할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기간을 정해 두겠지만 그 후에는 연중 상시 모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현장 공론장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공론장에 오시는 분들도 이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또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주민 패널로서 또 신청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예 있습니다. 예. 좀 예, 있겠죠. 예, 뭐 지금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 자체적으로 이제 시스템 구축해서 하는 거고 이제 뭐 인근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권이라든지 서울 쪽에서 하고 있고 천안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해서 상상대로 서울이라고 예전부터 계속 했는데 2020년도에 좀 더 업그레이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여론조사는 따로 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상상대로 서울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제안을 받는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온라인 플랫폼에 의견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참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좋은 시책에 대해서 이제 저희 핸드폰에서 하는 것처럼 공감이라든지 댓글 같은 걸 사실 많이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라든지 댓글이 많이 달려있는 의견은 그래도 나름은 좋은 의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지금 어쨌든 서울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민간 업체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업체에서 좀 더 전문화된 곳에는 참여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월등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문화된 역량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충분히 이제 계속 얘기를 해서 좀 더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운영은 여러 네, 군데에서 되고 알았습니다. 있습니다. 주민 패널 참여사 보상이 있는데 네네. 5,000원씩 줍니까? 네, 지금 현재 계획은 예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5,000원씩 예예. 100명을 20회 네네. 1년에 예 20회 그래서 10만 명을 잡는다. 네.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1월부터 해서 예, 민간 업체하고 해서 플랫폼 기본적으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온 오프라인으로 패널 모집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신속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세부 계획도 지금 저희가 세워놓은 상태고 사실 이걸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쪽을 굉장히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잘 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1월부터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또 정책 자문단의 네. 정책 제안도 있을 예, 것이고 예. 우리 중구의 정책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이제 하시게끔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예. 아까 드린 말씀도 있죠. 네. 잘 생각하시고 예. 정말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하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회 회의 참석 수당 좀 볼게요. 네. 85쪽에 설명자로 10쪽. 이제 의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이제 부족할까봐 네. 그래서 편성하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금년도 추경에도 저희가 이제 300만 원 증액해서 1,140만 원을 금년도 최종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 올해 예산이 840만 원인데 예. 300만 원을 예. 증액을 네. 하셨어요. 예. 이게 몇 개 의원회에 대한 건가요? 저희가 지금 상설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99개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상설로 운영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편성한 예산은 비상설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설 위원회는 사실 이제 저희가 금년에도 다 비상설 위원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고 이제 그 외에 또 필요로 하는 위원회가 있고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나서 조례 이후에 또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시기적인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위원회 참석 수당을 공통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 이제 지원되는 위원회 수당은 다 거의 다 비상설 위원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업 89페이지 설명서 40쪽이네요. 88페이지죠. 네네. 국보 발간이요. 본 의원이 저번에도 이제 말씀 하셨는데 했는데 예. 내년부터는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주시는 후원금 미담 사례. 미담 사례? 예. 그것을 두 쪽으로 네. 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 저희가 12월호에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기존 신문에서 바꾸는 거죠? 네, 기존 저희가 이제 신문형 타블로이드에서 내년에는 이제 48면의 잡지형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이 구보 발간을 네. 직접 못 보내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보낸 것도 있죠? 네, 우편으로도 발송합니다. 이제 원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어떻게 보냅니까? 구보 발송 우편 요금이 있는데 예. 이제 문중 종친회 예. 또 출향 인사 또 이제 구독 희망자한테 네, 네. 이게 보내요. 예. 23년도 집행력을 보니까 289만 7천 원 정도를 예. 소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반송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반송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송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또 파악을 하고 그랬는데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분한테는 더 이상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잠시 질의를 마치고 오만수 의원님이 아직 남은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